자, 2021년 7월에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조용히 개정한 정관이 있습니다. 네. 정관 제52조, 이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정관이거든요. 종전에는 남녀 국가대표 및 15세 이상 대표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남녀 국가대표 및 18세 이상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개정을 했어요. 이게 매니징하고 어드바이스는 완전 다른 거죠. 정말로 클린스만 감독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국제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세만 있어요. 네, 뭐 이분을 통해서 한국 축구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류의 그 셀럽은 아닙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이분이 얻을 게 더 많은 거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오늘 썰어준 기자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대한축구협회 여러 가지 회의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전력강화위원 미팅이 좀 있었고 오늘 또 임원회의가 있고 전력강화위원회가 또 열릴 예정이고 굉장히 좀 복잡해서 마치 밖에서 보시기에는 네. 드디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타이머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들 오인하실 수 있는데 네, 협회가 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가 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실제는 이게 약간 요식행위에 가까운 예정된 회의들이 그냥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이 회의들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식행위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안컵 부진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그를 선임했던 정몽규 회장 최악으로 여론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두 사람은 전혀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네. 한국에서 고작 이틀을 머물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AF 챔피언스리그 그 16강 두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 경기를 통해서 2024년 이제 그 한국 프로축구가 이제 기지개를 켜게 되는데 저는 그거 보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클린스만 감독 몰랐어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약간 순진한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여전히.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던 거 날아버렸어요. 그대로. 네.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황보관 대외기술본부장. 네, 이 두 분이 미리 만나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언제 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그가 있었고 오늘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정몽규 회장이 불참하기로 했다. 이 보도가 좀 시차를 두고 나왔어요. 정몽규 회장은 네. AFC 아시안컵 결승전 네. 그리고 그 집행위원회의를 마치고 지금 귀국한 상태인데 그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아직 정식 발표가- 위원이 아니에요. 네. 준 위원입니다. 아무튼 참석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기를 클린스만 경질 회의다. 클린스만 경질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고 13일에 열릴 예정인데 정몽규 회장이 참석 안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클린스만 경질을 하긴 할 건가 보지 논의를 하긴 하나 보지 아마 기대감의 장작을 예, 떼웠죠. 요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스만 경질의 애초에 그런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보도가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나 어떤 기대 때문에 그 거치를 여기서 결정을 아예 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앞으로도 이뤄질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임원회의라는 게 뭐 그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회장이 그래 나오지 못했다고 해도 뭐 부회장들, 위원장들 정도가 나서면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얘기하면은 와 해가지고 이제 회장에게 보고가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이 임원회의라는 건 그냥 한국 축구의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주간 단위의 회의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회장이 그나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토론 전개가 될 가능성 거의 전무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임원 회의가 이번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뿐인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얘기가 거론되지 않겠나 싶었지만 어쨌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뭐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뭐 별 무소용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홍보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인 출신 임원들만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경기인 출신 아닌 분들이 두세 명 정도 있더라고요. 당장 회장 부재 상황에서 임원회의 주도하시는 분이 그냥 관료 출신의 김정배 상근 부회장인데요. 근데 그래서 무슨 의도인가 아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미디어들도 지금 착각에 기대서 경질 내지는 아시안컵 성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인지 네, 아니, 우리 일하고 있어요. 경기 우리, 출신 아닌 네, 분들이 우리 신경 쓰고 있어요. 이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왜? 근데 어쨌든 그 보도자를 보고 실제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시스템 자체가 모든 권한이 회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정몽규 회장이고 네. 정몽규 회장이 뭔가 이번 지금 이 뜨거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뭔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정도 미디어들 앞에서 클리스만 감독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면은 뭔가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은데 지금 그런 메시지도 회장이 전혀 주지 않은 상황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임원회의를 왜 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한 거예요. 5차 임원 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이 시작되고 매주 하는 회의예요. 네. 매주 하는 회의인데 중간에 회장이 아시안컵 참관 때문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주에는 열지 않다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5차 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보실장이 오피셜 멘트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한 조직의 홍보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공식 입장이 모르겠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협회 자체 시스템이나 슬프지만 이런 플로우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죠. 슬프지만 지금 네. 이게 협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것 같아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회장 중심의 밀실 행정으로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로 돌아와 버렸다. 네. 대중의 오해와 착각 때문에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그냥 일상적인 임원회의가 그냥 열렸을 뿐인 상황이었던 거고 네. 클린스만 경질 회의는 열릴 계획도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열린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5일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총 10명의 네. 위원들이 있고 이분들에게 참석 요청을 했다고 해요. 뭐 일부 위원들은 뭐 문자로 참석 요청을 네, 받았다고 바로 하는데. 연락이 안 됐으니까 네. 또. 근데 이게 다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 현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전력강화위원들이 국가대표 전력 강화를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본업이 있으셔요. K리그 현업 감독님들도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갑자기 호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전지훈련 가 있는 분도 있고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화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의견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안컵 리뷰를 위한 회의잖아요. 지금 한다는 아. 게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정말 그렇죠. 중차대한 큰 대회가 잡혀 아시안컵 있는데 대회 일정이 종료되면은 며칠 내로 할 것이다라고 위원들에게 미리 공지가 사전에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네. 언론 하니까 뭐 여론에서 푸시가 되니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한 모두가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아시안컵 리뷰의 기회인데 결정적으로 대표팀 감독이 안 옵니다. 이미 출국을 했고 언제 들어올지를 대한축구협회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코치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 코치라도? 아니 뭐 그런 구조 자체를 이미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아시안컵 리뷰를 하면 결국에 뭐 잘된 경기가 안 된 경기든 뭐 어떤 중요한 판단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실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잘 되면 잘 된 대로 분명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대표팀이 계속 가야 되니까 이를테면 요르단전을 왜 그렇게 엉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대표팀이 왜 그런 판단 선발을 왜 이렇게 짰고 교체를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고 뭐 이를테면 전반전 개판이었는데 왜 아무런 변화 없이 후반에 들어갔고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도 감독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지만 이게 보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위원들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어도 이것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1차적인 네.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이고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건데 네. 클리스만 감독이 지금 취임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참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서호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없는 타이밍. 비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비대면도 어렵다고 했대요. 네, 이걸 분석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모인다고 이게 뭔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논의 결과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지금 퍼져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규정상으로도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2021년 7월에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조용히 개정한 정관이 있습니다. 네. 정관 제52조, 이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정관이거든요. 종전에는 남녀 국가대표 및 15세 이상 대표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남녀 국가대표 및 18세 이상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개정을 했어요. 이게 매니징하고 어드바이스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할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질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 대표팀에 대한 총괄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익숙한 말로는 테크니컬 디렉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냥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혹은 그냥 거수기 수준으로 네. 격화를 시켰습니다. 김판곤 부회장이 있을 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력강화위원회로 바뀐 건데 바뀌면서 중요한 권한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올라가면 기술위원회의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인데 조직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빠진 채로 누더기 상태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뭐 혼란스럽긴 했지만은 네. 기술위원회에서 조광래 감독 뭐 경질하기도 했었었고, 그렇죠. 뭐 김판곤 위원장도 그때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부진해지니까 김봉길 감독을 또 중도 경질시켰고 네. 김학봉 감독을 선임하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정관상으로 오면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네. 이 권한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요. 이거 뒤에 정몽규 제가 또, 회장이 네. 꼴찐 전력강화위원장.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뭐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이 시기에 그럼 왜 여느냐? 요식행위라니까. 네, 요식행위. 요식행위. 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정몽규 회장하고 그냥 1대1로 얘기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의견 다 하고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통보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왜냐? 지난 1년 동안 전력강화위원회가 뭘 했는지를 보면은 이 조직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도 좋은 분들이에요. 면면을 보면은 다 K리그나 뭐 여자 축구나 이런 데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 분들이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만들었고 그게 사실상 피드백이 통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분들도 그냥 네. 지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전력강화위원회가 총 3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세 번도 작년 3분기에 다 열렸었는데요. 네. 모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관련해서 진행됐습니다. 네. 작년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 위원들 선임을 했으니까 모두 모여서 상견례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전혀 뭐 관계가 네, 없는 사이니까. 그때가 유일한 대면 회의였고요.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 2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실질적인 내용, 지금 후보에 누가 있고 우리가 누구하고 접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들을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가지고 지금 여기 리스트에 올렸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럼 선임 과정에서 했다는 회의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뭐 언제 발표할 겁니다. 논의를 아예 안 한 거네요. 그러면? 패싱했죠, 패싱. 음. 왜냐면은 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주체가 정몽규 회장이라고 저희가 주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력강화위원회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 할 거예요. 기회도 없었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선임했다라는 얘기를 협회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하고 좀 많이 다른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예. 있어요. 페이퍼 상으로는 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해가지고 올려서 회장이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든 다양한 각도의 취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처음에 리스트에 없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고 사전에 네. 접촉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등장함과 동시에 모두 리스트에서 지워졌어요. 그때부터는 클린스만 감독을 하기로 이미 정해놓고 접촉을 해서 그때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만남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밀러 위원장이 그냥 이 사람 선임할 거니까 가서 미팅해가지고 계약서 받아오세요.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 그렇죠. 네,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뭐 밀러 위원장이 선임했다고 표현을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네. 이를테면 뭐 야, 호정아 담배 사와라. 네, 담배 산 거는 나왔는데 제가 포장도 사왔어요. 제가 샀어요. 제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샀다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거의 그런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지난 9월에 사실은 유럽 원정 갔지만은 첫 경기 웨일스 전 때 부진했고
사우디전 이기긴 했지만 좀 답답했었고 네. 전력강화위원회 네. 소집을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면 회의를 추진을 했는데 근데 당시 미리 사전에 이제 올라온 회의 안건에 A 대표팀이 없는 거예요. 일부 위원들이 감독이 부임하고 6개월 가량 지났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감독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우리 그럼 그런 게 안 회의는 간다. 나 안 가겠다. 나 지금 우리 팀 맡기도 바쁘다. 시즌 중인데. 예, 그러니까는 황보관 대외기술본부장이 아유 우리 위원들하고 클린스만 감독 한번 만날 수 있게 차후 추진할 테니까 일단 이번에 이걸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일부 위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골든 아워였어요. 클린스만 해가지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어떻게든 피드백을 줘가지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어차피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한 번은 그렇게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에 없었어요. 클린스만 감독과 대표팀에 대한 논의 자체를.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 전혀 의식 안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미국 대표팀 시절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땠는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장하고만 소통을 했습니다. 다른 똑같네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런 어떤 듣는 기회조차도 만드는 거를 거부를 했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강화위원회 소집한다고 하는데 위원분들이 다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네 분하고 서우정 기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 A분 그때 클린스만 감독과 밀러 위원장, 황보관 본부장이 의지가 있었으면은 벌써 우리가 만나도 수차례는 만났을 거다.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 근데 맨날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알맹이 빠진 상태로 회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많은 얘기죠. 그 위원 B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감독이라서 회의 개최 자체가 어렵다. 그걸 빌미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진행 안 됐다면서 유입 논리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아주 타당한 이분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위원 씨 대표팀 선수들 보고 해줘 축구라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회도 우리들 보고 해줘라고 하는 상태다. 제공되는 자료나 주요 정보가 없는데 뭘 근거로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팬들하고 똑같은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좀 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위원 B 지난 1년간의 무의미한 활동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조만간 사임 의사를 전할 생각이다. 애초에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표팀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운영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괴감 느낀다고 얘기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 이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위한 프로세스. 게다가 밀러 위원장을 이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이분은 유소년 전문가예요. 독일에서도 엘리트 단위, 한 엘리트 나라의 그룹. 최고 엘리트 축구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올 때도 유소년 담당으로 왔고 그런데 이분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요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이분보다 우리 엘리트 축구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세고 셌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열악하냐. 저희가 지겹지만은 결국은 또 전임 위원장 시절하고 비교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위원장 시절에는 전력강화실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었어요. 이 인력들이 대표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A매치 기간이나 뭐 대회 기간이나 이럴 때 계속 따라가가지고 훈련부터 경기까지 다 관찰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당시 위원들에게 다 지속적으로 전달이 됐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바로바로 피드백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걸 김판공 위원장이 수합해서 벤투 감독이라든가 김학범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왔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 당신이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전력강화위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주하는 인력도 없고 그냥 뭐 마이클 밀러 위원장하고 황보관 대외기술본부장이 다 할 거라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력강화위원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선임위원회 이렇게 명칭 갖고 그 안에 5개의 소위원회가 전문화가 돼서 뭐 감독선임 파트, TSG, 그러니까 기술위원, 뭐 기술 분석 파트, 정보 전략 파트, 스포츠 과학 파트, 뭐 스카우팅 파트 이렇게 나뉘어서 전문 분야의 위원들이 18명이 대표팀을 지원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사실상 해체가 되고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력강화위원회만 지금 덩그러니 남았어요. 물론 뭐 기술본부에서
이전에 했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정확히 국가대표 선임위원회 네. 산하에 있어가지고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를 확실하게 디렉션 주는 거하고 그냥 기술본부에서 하다가 야 이것도 한번 리포트 좀 해봐 만들어봐봐 지금 대표팀 가가지고 일하고 좀 와봐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리포트도 없고 담당자도 없는 상황에서 뭘 근거로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감독 선임, 뭐 대표팀 관리나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이 감독이 적합한지 아닌지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까지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담당자가 없다라고 봐도 네. 무방한 구조고요. 있었는데 네. 없어졌죠. 그것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리고 그 모든 결정과 권한이 다 비전문가인 네. 회장이 독단으로 내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회장 원맨 체제. 네. 예, 모든 사소한 결정까지 다 회장을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위원장 과거로 치면 뭐 전무, 사무총장 뭐 이런 어떤 실무 총괄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전력강화위원장과 그러니까 마이클 밀러, 그 대외 기술본부장 홍보관 이 두 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폭 축소가 돼서 투톱 체제라고 하지만 네. 정확히 말하면 투톱 체제이기 때문에 둘 중 어디에 책임이 주어지는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것도 그렇고 투톱인데 뒤에 미드필더하고 수비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런 구조고 전에는 원톱 체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 그만큼 뭔가 네. 빌드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전무나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상금 부회장으로 일원화가 됐는데 저거 사면 파문 때 그쵸. 이제 없애고 상금 네. 부회장으로 단일화시켰죠. 근데 그 상금 부회장도 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의 관료 출신이죠. 관료 출신 네.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권한과 역할 회장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보니까 뭐 이분이 뭘 내가 다 할 수 이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비용 절감, 어떤 효율성, 좀 애자일 뭐라 조직 문화. 조직 관리 네. 론 이런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 네. 책임감 없이 사람들 여기도 투입하고 저기도 투입한다는데 결국은 위기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지금 나서서 책임을 지고 네. 제가 이걸 담당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라고 만들어놨는데 정작 가장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어떤 멀티 능력을 양성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무가 필요한 많은 부서 특히 뭐 직책 저희가 이런 얘기하고 쪽에 있는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네.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비상근 뭐 혹은 뭐 비전업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과는 나지 않고 책임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전 전력강화위원들 지금 되니까 내가 왜 가야 되냐 거기 네. 지금 나는 내일 해야 되는데 내 본업을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부업이라고 하기도 좀 묘하네요. 의지도 없이 지금 불러놓은 일을 내가 그거 하러 왜 하루의 시간을 또 뺏어 가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 관련 취재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회장님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권한이 없고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선임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표팀 감독이 됐고 그 뒤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는 것이 통용이 되는지를 협회 내에서도 몰라요. 이미 출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협회의 기자들이 확인치를 했을 때도 그래요? 이런 적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쉽게 봉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회장은 계속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을 건지 이게 지금 우리의 궁금증인데 네. 지금 협회 내부 기류는 클린스만 감독 네. 유임을 위한 논리를 거의 억지로 지금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이제-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안 자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심만 선다면은 그런 건 다 그냥 어떻게든 해결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비용과 결단 요거 두 개만 되면은 감독 경제를 이루어지는 거 축구계의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어떤 논리들을 계속 반박 논리들을 대면서 우리 클린스만 감독 자를 수가 없다. 근데 실체는 안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몽규장의 당면 과제는 4선 도전이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가 임기고 1월 초에 아마 투표가 있을 건데 선거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클린스만의 성공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공. 네, 네. 요게 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협회 내부의 판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클리스만 감독을 지금 경질한다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판단이 중대한 실책으로 이어졌다라는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왜 사선을 위해서는 클린스만과 지금 축구 종합센터 두 개가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 체육 단체장은 재선까지만 딱 공식적으로 됩니다. 그 이후에 3선, 4선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승인하는 해당 종목에 대한 특별 공로가 있을 때 3선, 4선으로 나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임까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이후는 다 예외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헌. 어떤, 네, 그 종목을 발전시키고 네. 또는 뭐 국기선양 같은 그런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 축구 종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네. 것 하나,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이 와가지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이용해서 대외적인 한국 축구의 어떤 명성을 알리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국제 성과까지 냈다. 요걸 갖고 이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외국 뭐 국제 축구 외교 뭐 선거 다 떨어지고 국제 대회 유치 실패하고 이런 어떤 좀 과가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클린스만 그렇죠. 감독까지 실패하면은. 네, 근데 이미 실패한 거 아닌가? 지금 이미 실패했죠. 왜냐하면 네. 클리스만 감독은 정치권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엄청난 전행들을 일삼고 있고, 네, 정치권에서 좀 그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안컵 우승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회장 선거 전까지 만회할 수 있는 국제 대회가 뭐 올림픽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올림픽은 뭐 홍선호 네, 감독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를 지금 정몽규 회장이 다 뒤집어 쓰게 네. 생긴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협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 아시안컵이 실패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겉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벤투 때는 8강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슈테리켄 준우승이었는데. 그래서 슈트리케 감독도 그래서 아시안컵 끝난 이후에는 여론 좋았죠. 네. 그런 논리로 치면 벤투 감독은 그 8강이었지만 4승 1패했고, 네. 클리스만 감독은 공식 전적으로 2승 3무 1패거든요. 네.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이 더 오래 했어요. 벤투 감독보다 준비 기간이 훨씬 더 길었죠. 준비 기간이 많았었고 선수 구성도 훨씬 좋았었고, 그리고 벤투 감독은 오자마자 대폭적으로 선수 구성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 우승 멤버들을 좀 많이 그렇죠. 들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차이도 있고, 이전 감독들보다 성과가 나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 이 여론이 그걸 몰라가지고 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그 내용이 부정적인, 형편없으니까 가진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클리스만 축구는 게임 모델이 없다.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축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메이저 대회에서의 최종 순위 하나 그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분석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의 근거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금전적인 이유에서. 네, 금전적인 이유죠. 일단 위약금 규모 면에서 본다면 클리스만 감독이 지금 뭐 70억 얘기도 나오고 100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예산이 2024년 최근에 이제 통과된 예산이 1,876억입니다. 저걸 보면은 뭐 10분의 뭐 한 18분의 1 정도만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약간 허수가 있는 게 최근 10여 년 평균 예산이 한 1,100억 원대였거든요. 이게 갑자기 금액이 올라간 거는 지금 아까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가지고 대출도 받고 우리에서 돈을 땡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10분의 1을 거기다가 쏟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대출 받아가면서 지금 축구 종합센터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 비용까지 새롭게 또 감수해야 된다는 거는 대한축구협회한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거죠. 축구센터 이것도 물론 코로나가 추가하면서 뭐 건축비 올라가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표팀이 아시안컵 앞두고 결국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이 실내에서만 몸풀다가 가는 요런 내년 일이- 완공 전까지 이제 네. 각급 대표팀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국제 대회를 치러 나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면 이번 당장 3월 A매치 소집했을 때는 어디서 훈련할지 이런 거 다 감독이 남아가지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장 어디 할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밖에 뭐 모금도 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뭐 예산에 없었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협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정몽규 회장이 선임했으니까 뭐 사비로 돈 많으시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협회에 네. 기여했던 금액이 전체 협회 예산에 뭐 1%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협회가 유임 주장의 근거로 이 위약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역시나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승자박이다. 네. 뭐 그나마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이 당장 코앞이기 때문에 감독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는 끄덕인데 그런데 감독이 사실상- 논의하지 않고 그냥 해외로 가버렸어. 사실상 감독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놔두고 그냥 수석 코치를 감독급으로 선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다 하게 하든가. 그냥 벤치에만 앉아만 계셔라. 웃으시면서 박수치고. 아니 벤치 앉지도 말고 그냥 여론도 지금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임 주장의 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그 유임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지금 새롭게 네. 의견들을 막 SNS를 통해 가지고 그쵸. 집중 포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 간섭에 의해서 만약에 감독이 경질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협회에 내에 나옵니까? 뭐 그런 논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장을 뭐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장을 청문회에 불러라, 국회에서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이거는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계 전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다. 라는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축구가 이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전혀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오인하도록 포장해가지고 피파에 보고하지 않을까요? 에이 피파가 바보가 아닌데. 인판티노 회장은 그리고 자주 한국을 왔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클린스만 감독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국제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세만 있어요. 뭐 이분을 통해서 한국 축구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류의 그 셀럽은 아닙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이분이 얻을 게 더 많은 거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건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정부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는 클린스만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데리고 왔다는 게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죠. 착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데리고 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얘기했던 많은 얘기들이 결국 이 두 사람 얘기인데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응은 참 일관돼요. 네. 이분의 변함없는 위기대처법, 침묵.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방패가 총알바지를 내세울 겁니다. 승부조작 사면. 징계 네. 사면 파문. 그때 나와서 이제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네. 그때는 방패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했었고 일단 소나기가 내릴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략을 세우고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속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 감독을 경질내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하게 인사 조치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결국 방패막이나 총알바지가 필요할 텐데 그거는 뭐 크게 지금 협회 운영이나 네. 대표팀 운영에 크게 지장 안 받는 사람들로 뭐 교체하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얘기 나는 거 보면 밀러 위원장, 왜냐면은 대표팀 위원장 코치진도 지금 위원장 네. 선임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의지나 자원도 아니었었고 그냥 맡겨서 한 거였었고 그렇다고 실질적 권한도 없었었는데 경질된다고 하면 되게 안타까울 거. 뭐 다른 직책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죠. 네. 아예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자 그리고 뭐 대표팀 코치진도 교체 가능성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다른 뭐 열린별 대표팀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 코치들 헤어초크라든가 이런 코치들에 대한 뭐 개편 얘기인데 결국은 맥락이 똑같네요. 가장 머리만 남겨놓고 계속 바꾸고 자르고 바꾸고 붙이고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회장의 거치까지는 갈 수가 없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있는 상태여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잠잠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대처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그 잠잠해지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치가 조금이라도 이뤄졌기 때문에 잠잠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좀 우려점이고요. 참 네. 인생의 해전목마라고 할까요? 네. 2017년 혹시 기억하세요?
2017년 협회를 적폐 집단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규정하면서 엄청나게 난타를 했었는데 지금보다는 그때 조금은 수위가 덜했던 것 같긴 해. 그때도 슈틸리케, 엄청났었거든요. 슈틸리케도 그랬고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어진 분위기가 협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때 협회 스스로가 임원들, 소위 말하는 브레인을 교체하면서 위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시스템을 만들고 했는데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나 돌아갈래 하면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하는 신용을 보이면 아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야 우리도 모두가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쏟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의 그런 신용들이 먹혀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뀔 네. 생각은 없고. 네,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많이 떠들어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벤투도 정몽규 회장 때 임명을 했고 벤투가 성과를 냈던 것도 정몽규 회장 때고 지금도 정몽규 회장인데 왜 같은 회장 체제에서 좋은 성과가 났을 땐 가만히 있다가 안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 이러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부 인사가 발언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그때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뭐 홍명보 전무 그리고 뭐 김판곤 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시스템을 맡기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은 시기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뭔가 각자가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판만 만들어줘도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 정몽규 회장이 뭐 중도에 저는 물러난다는 불명예스러운 퇴진보다는 마지막으로 그걸 해놓고 물러나면은 그래도 마지막 명예를 네네.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다만 그 방법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많이 잘못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혼자서가 아니라 좀 두루두루 좀 평생을 축구에 몸을 바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길게 얘기해요. 네, 아무튼 거의 뭐 볼리 TV 최근에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축구 시국 선언 수준으로 네,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도 네, 빨리 보기 좋아요. 저도 빨리 손흥민 화이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